혹시 요즘 인간관계에 지치고 계시진 않나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왜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유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니까 마음 다 털어놔봐. 이 말 얼핏 들으면 참 따뜻하죠. 마치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속마음을 캐내기 위한 교묘한 접근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보 수집가형 인간. 이들은 당신이 방심한 순간을 노립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또는 술 한 잔 걸친 자리에서 너만 믿고 말하는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라는 말을 던지죠. 그렇게 당신의 내밀한 이야기, 약점, 감정의 본질을 조용히 수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털어놓은 당신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 공격용 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예전에 너 스스로 그랬다고 했잖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당신은 그저 믿고 말한 건데 그 믿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처음엔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당신을 몰아붙이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술자리나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긴장이 풀린 틈을 노려 진짜 내 얘기 좀 해봐. 너 진짜 궁금했어 라는 말로 감정을 자극하죠. 하지만 이런 대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말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기록되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요, 아무 데서나 꺼내놓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상처, 고민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안전한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내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이야기를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이용하지는 않을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통은 솔직함이다라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솔직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소통은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솔직함도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성숙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당신 주변에 뭐든지 말해도 돼, 난 다 받아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받아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람인지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언제나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런 거 전문이야. 그런 거 잘하니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처음 들을 땐 어때요? 고맙죠. 의지가 되고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챙기려나 보다. 그런 기대와 함께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도움을 받는 줄 알았던 내가 어느 순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사람들은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도움을 줍니다. 서류 하나 봐준다든지 대신 전화해준다든지 혹은 조언 몇 마디 건네는 식으로요. 나만 믿어.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라는 말로 당신의 판단을 살짝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작은 도움은 점점 당연한 역할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삶의 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그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내 선택을 부정하고 대신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도움이나 책임은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작 큰일이 생겼을 땐 슬쩍 빠지고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당신 탓을 하죠. 결국 피해는 내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의지했나?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너무 기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도움을 빌미로 당신의 삶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당신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결국엔 너 없이는 못해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끔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자신에게 넘기게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신뢰는 도와줄게라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쌓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대신 해줄게라는 말보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묻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꿈이나 능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아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주의하세요. 이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을 들러리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인생에 당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가장한 조종은 처음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정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실패했을 때 나만 탓하게 되는 구조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도움이란 그 자율성을 지켜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법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아세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도 그래. 우리 진짜 닮았다. 처음 들으면 가슴이 찌르르 하죠.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었나? 드디어 나랑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말은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너 그 말하는 거 너무 잘 이해돼. 나도 같은 상처 있었어. 이런 말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죠. 서로 공감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에서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간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닮은 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유도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빠르게 얻고 그 신뢰를 통해 내 감정과 고민, 상처까지 끌어내려 합니다. 마치 나는 너와 같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하고 속마음을 자발적으로 털어놓게 만드는 방식이죠. 처음엔 내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말, 내 감정, 내 상처가 그 사람에게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너 그때도 그랬잖아. 내가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넌 왜 나랑 똑같은 걸 겪고도 이해 못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오히려 죄책감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는 계속 우린 닮았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통제하려는 구실로 그 닮음을 이용하는 거죠. 특히 연애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연결감을 느끼고 내 마음이 정말 이해받는 것 같아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졌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의지해버렸기 때문에 그 공백은 마치 나 자신을 잃은 듯한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싶고 나도 그래라는 말에 위로받습니다. 그 욕구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말 이해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나중에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을 아끼세요. 처음부터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마세요. 상대가 나에게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관찰하세요.
상대가 나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점이 다른 사람인지를 먼저 보세요. 공감보다 중요한 건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가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우리 진짜 닮았다라는 말보다 우린 좀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비슷함은 가깝게 만들지만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나도 그래라는 말 따뜻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의심해 볼 줄 아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공감은 진짜일 때 힘이 있고 가짜 공감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흐트릴 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정말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자연스럽게 손부터 내밀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하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때때로 죄책감을 유발해서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너밖에 없다. 이 말 들으면 특별해진 기분이 들죠.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책임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 아니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요? 기분 좋을까요? 처음엔 뿌듯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건 피로감과 후회뿐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줘야 하는 거잖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심지어는 더 큰 부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절이라도 하면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밖에 없다며 나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또다시 죄책감의 굴레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대가 날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거절하니까. 말만 잘하면 결국 들어줄 거야. 그 기대가 반복되면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를 소진하게 되죠.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한 기분이 드는 도움이라면 그건 정말 값진 행동입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나서 지치고 속상하고 후회되는 도움이라면 그건 절대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파괴입니다. 착하다는 건요, 자신을 돌보면서 남도 챙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퍼주고 정작 나는 탈진해 있는 상태는 착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탁은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걸 해도 감정적으로 괜찮을까?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무너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거절해도 그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너밖에 없다는 말,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무게를 잘 살펴보세요. 그 무게가 내 삶을 무너뜨릴 만큼 무겁다면 그건 받아들일 필요 없는 짐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그 도움으로 내가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진짜 착함은 상대의 필요와 내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말끝마다 기분이 나쁘면 언성을 높이고 조금만 자기 의견에 반하면 얼굴이 싹 바뀌는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이건 괜찮을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하게 되죠. 왜냐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주체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나에게 떨어지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욱하는 성격일 뿐이야. 하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욱한다는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을 파괴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과 충동은 우리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감정은 인간에게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요소지만 그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무기가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논리로 풀려고 하면 지금 나 무시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버티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필요한 건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아니면 둘 다든 이런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도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어선은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우리 자신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분노에 바로 반응하고 그들의 말에 상처받고 그들의 기분에 하루의 분위기를 맡겨두는 삶은 너무 피곤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감정 폭탄은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애써 지키려 했던 관계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하세요. 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관계는 힘들어. 화를 내는 방식 말고 말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가 답입니다.